지은호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엄마 정순이의 기침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고 동생 지강호는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그릇을 설거지대에 쌓아둔 채 잤더라고요. 지은호는 한숨을 쉬면서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버텨야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는 낯설지 않았고 목소리는 더 낯익었는데요. 고성희였습니다. 박영라의 엄마, 박진석 회장의 아내, 그리고 재벌가 살림을 매끄럽게 굴리는 그 사람 말이에요. 은호 씨, 지난번 말씀드린 건강검진요. 예약 다 잡아놨어요. 바쁘시겠지만 어머님 위해서라도 본인 건강부터 체크하자고요. 말투는 살갑게 들렸지만 어딘가 덜컥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엄마가 아프면 가족이 흔들리고 가족이 흔들리면 자신이 설 곳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마음 한편에 눌어붙어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마주한 고성희는 준비성이 놀라웠습니다. 직원과 몇 마디 나누더니 종이 다발이 척척 나오고 안내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은호 씨는 처음이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전 문항이 많아서요. 친절한 말 한마디마다 마음의 경계가 조금씩 내려가더라고요. 지은호는 습관처럼 서명란을 따라 펜을 움직였는데 그 사이사이에는 보험 약관 동의, 데이터 활용 동의, 유전 검진 동의 같은 문구들이 빽빽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족 연관 위험도 평가라는 작은 칸이 눈에 들어왔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을 차지한 건 엄마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오늘 끝나면 약 타러 같이 가야지. 저녁은 미음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같은 시간 이지혁은 회사에서 잠깐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늘건설 정보와 측과 결혼 일정을 밀어붙인 뒤로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는데 그중 가장 날카로운 건 단연 박성재였어요. 성재는 아예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지혁아, 내 선택 존중하는데 내가 사랑을 숫자로 계산하는 사람은 아니었잖아. 은호한테 청첩장까지 건네고 그 표정 못 봤지? 지혁은 대꾸를 삼켰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감정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선을 치려 했는데 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비혼주의를 스스로 접어가며 맞바꾼 결혼이 정말 옳은 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한 이유는 이상하게도 지켜야 할 것에 자신이 매달렸기 때문이었죠. 가족의 기대, 아버지 이상철의 평생 신념, 어머니 김다정이 흘린 눈물, 동생 이수빈의 오빠, 집안도 내 인생도 내가 지켜야지라는 말. 모두 합쳐져 지역을 밀어붙이고 있었거든요. 검진이 시작되고 고성희는 한 발 물러선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코디네이터 직원들이 고성희를 보호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은호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VIP 고객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이런 식으로 작은 무시감이 3번쯤 더 지나가자 가슴 쪽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만 견디면 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 엄마 정순이가 같은 병원에 도착한 겁니다. 몸살기가 내려가지 않아 주사를 맞으러 왔다가 우연히 복도에서 반가운 얼굴을 봤는데 그게 예전 소아병동에서 참 정이 많던 박 간호사였어요.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안부를 나누던 순이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우리 은호가 오늘 여기서 검진받는다 하던데 혹시 VIP 센터가 어디예요? 그때 박 간호사가 접수대와 몇 마디를 나누더니 지금 보호자와 같이 들어가셨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호자요? 제가 엄마인데요? 순간 공기가 바짝 마르는 느낌이 들었고 순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떤 분 성함이 등록돼 있나요? 규정상 어려워요. 라는 말이 돌아왔지만 오래 알고 지낸 박 간호사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자 겨우 화면이 돌았습니다. 순이는 흐릿한 시야로 이름 석자를 확인했고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어요. 고성희. 그 이름은 먼 과거를 끌고 왔는데요. 아주 어릴 때의 울음, 겨울밤 골목 어귀, 차가운 말. 순이가 어떤 아기를 데려와 몇 밤을 세워가며 돌보던 기억과 묘하게 겹쳤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어디서 왔냐고. 그저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 믿고 품에 안았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 고성희의 이름이 보호자라는 자리에 정갈하게 놓여있는 걸 보자 순이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누군가 계산해둔 길이라는 걸요. 검진이 끝나고 복도에 발걸음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고성희가 먼저 모습을 드러내고 그 뒤를 따라 지은호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지은호는 웃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그때 순이가 앞을 막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는데 끝이 단단했어요. 고성희 씨. 고성희는 한순간 아무 표정도 없이 눈을 깜빡했는데 금방 미소를 올려놓았습니다. 어머, 어머님. 여기서 뵙네요? 지은호는 당황했어요. 둘 사이에 뭔가 오래된 인연이 있는 듯 했거든요. 순이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우리처럼 어두운 밤이 있었지요. 그날을 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은호는 말의 결을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했는데요. 대신 가슴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그걸 시작으로 성희가 오해라고 건강을 위한 배려라고 여러 문장을 꺼냈는데요. 박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작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환자 본인이 확인하신다고 해서요. 지은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동의서가 여러 장 뒤섞여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작은 칸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 연관 희귀 질환 패널 검사 YN. 그 하단에는 데이터 공유 상대 항목이 달려있고 그 옆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지요. 수신처 SK네트워크 의료재단 외부 협력 영라 재단 연구팀. 그 순간 뒷머리가 쭈뼛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 허락으로 제 데이터가 영라 재단 쪽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말끝이 떨렸는데 눈은 놀랍도록 또렷했어요. 고성희는 한 박자 빨리 답을 내놓았습니다. 요즘은 표준이에요. 혹시 모를 상황 대비죠. 은호 씨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걱정한다면 제 허락을 정확히 구했어야죠. 순이가 한 발 앞으로 나오더니 더 이상 어른스러운 완급 조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은호가 누구인지 아세요? 우리 집 애예요. 내가 키웠고, 내가 밤마다 살려냈고, 내가 학교 면담 다니고, 내가 울면서 손 잡아줬어요.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손끝은 떨렸고, 그 떨림이 오히려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정식으로 다시 이렇게 빠져나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꽃다발을 들고 다가오는 박진석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단숨에 파악하진 못했지만 아내의 눈빛에서 위기를 먼저 보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여기서 지혁이 끼어듭니다. 성재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거예요. 성재는 우연히 VIP 센터 접수대에서 하늘건설 쪽 사람이 들고 있던 협력 문서를 흘낏 보다가 영라 재단 연구팀이라는 이름에 눈이 멈췄거든요. 지혁아, 이건 그냥 의료 협력이 아니야. 누군가 혈통 데이터에 손을 대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더 못하고 복도 끝에 모습을 드러냈고 지혁의 눈은 본능적으로 지은호부터 찾았습니다. 지은호가 서류를 들고 고성희를 바라보는 그 자세, 떨지 않는 목소리.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왜 너는 늘 혼자서 버텨?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떠올랐는데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지은호는 덤덤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영라 씨 건강 때문에 제 데이터를 쓰려는 거죠? 박영라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공기가 약간 달라졌어요. 이지환 지역의 동생이자 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가 가볍게 자리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라 양은 지금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아니죠, 어머니. 이지환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복도에 차게 울렸습니다. 평소엔 밝고 온순한 그가 고성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영라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고 그림을 그리면 손이 떨리는 날이 분명히 있었어요. 고성희는 그때마다 조용히 세상을 정리했죠. 돈으로, 인맥으로, 행정으로. 오늘도 그 연장선처럼 보였습니다. 지환아, 여긴 어른들 얘기야. 고성희의 말은 차분했지만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순이가 결정을 내렸는데요. 숨을 고르고 지은호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은호야, 우리 이제 우리 방식대로 하자. 엄마와 딸이 한 호흡으로 움직이듯 지은호는 접수대에 서류를 다시 반납하고 동의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박 간호사가 침착하게 절차를 안내했고 데이터 외부 공유 취소 도장이 땅소리 나게 찍혔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의 눈에서 매끈한 미소가 떨어져 나갔어요. 정말 그럴 거야?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확인되는 게 너에게도 나쁘지 않을 텐데. 고성희는 마지막 카드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스스로의 과거문을 열어젖히는 자물쇠가 될 줄 몰랐죠. 박진석이 낮게 묻습니다. 누구인지 확인한다는 말, 무슨 뜻이야? 아주 짧은 문장이었는데 고성희의 어깨가 확실히 흔들렸어요. 지혁이 자세를 고쳐 앉듯 서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 병원에서 보호자 등록이 잘못된 채 절차가 진행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데이터 공유 대상에 영라재단이 명시되어 있었고요. 박진석의 시선이 천천히 아내에게로 돌아갔고 그 얼굴에는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떠오르더라고요. 성희야. 단 세 글자였는데 그 말 속에는 수십 년의 부부사가 눌려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애써 침착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영라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 혹시 몰라 대비한 것뿐이에요.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 성재가 짧게 끼어들었어요. 그 사람 특유의 전곡 찌르는 톤으로요. 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동의 없는 데이터 이동은 범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정보 허위 등록은 더 심각하고요. 재단 이름이 나오면 의혹은 따라붙습니다. 이런 판에서 누구의 딸인지 말 꺼낸 순간 법과 언론이 같이 들어옵니다. 성재의 시선은 지은호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성희에게만 박힌 채였죠. 두 번째 파동은 지강호가 만들어냈습니다. 평소에 불평만 많던 그가 엄마를 부축하며 도착한 뒤 의외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더니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럼 누나가 영라 누나한테 필요하다는 게 같은 혈통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말이 나오는 순간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누구도 그 단어를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지강호가 정곡을 건드린 셈이었어요. 고성희의 얼굴에는 짧고 날카로운 당혹이 지나갔고 순이의 손길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말, 지금 여기서 확인할 필요 없어요. 순이가 선을 그었고 지은호는 그 선 안에 서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지금 필요한 건 제 권리, 엄마의 안전,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이에요. 다른 건 천천히. 이때 조용히 있던 조옥래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상철에게였어요. 철아, 사람이 사람을 갖가지로 쓰는 세상이라지만 자식 일엔 그 선을 넘어선 안 된다. 짧은 전원이었는데 이상철은 그 말이 통째로 쇳덩이처럼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아들 이지혁이 서 있는 자리, 며느리 될 사람의 집안, 그리고 그녀의 엄마가 관여한 일의 무게. 이상철은 곧장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다정은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을 보자는 거야.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파동은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병원 측 법무팀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보호자 정보 허위 입력 관련 경위를 묻기 시작했어요. 기록에는 외부 협력 코디네이터가 선입력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해당 코디네이터는 상부 지시를 말했다가 곧 말을 바꿨습니다. 서류에 재단 도장이 찍혀 있었고 VIP 최상위 고객 프로토콜이라 이렇게 얼버무리더라고요. 이 말이 박진석의 귀에 들어간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에서 숫자와 판도를 읽는 데엔 도 같은 인물이잖아요. 도장, 재단, 상부. 세 단어가 모이자 사안은 집안의 감정사가 아니라 조직의 리스크로 변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아내에게서 팔을 뗐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성희야, 이건 개인의 선의를 넘어섰어. 그동안 말없이 듣기만 하던 지은호가 차분하게 마지막 말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의료정보 외부 공유를 취소했고 보호자 허위 등록에 대한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에 관한 어떤 과거든 제 선택으로 확인할 거예요. 누가 대신 문을 열어주길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단단했는데 동시에 아팠습니다. 지혁은 그 아픔이 어째서 자기 탓 같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성재를 곁눈질로 보며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걸까? 성재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답했죠. 늦기 전에 내 마음부터 확인해. 계산은 나중이고. 이날의 마지막은 조용하지만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고 남은 건 서늘한 복도와 취소 도장이 찍힌 서류,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은 모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에서 지은호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예전에 뭐가 있었어? 순이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설명하지 못하고 삼킨 날들이 있어. 언젠가는 말해야겠지. 다만 오늘은 너를 지키는 게 먼저였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가 젖었는데요. 나 엄마 믿을게. 그 한마디에 순이는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방식대로 가자. 한편 고성이는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굳은 등 뒤로 문이 열리고 박진석이 들어왔어요. 그는 묻지 않았고 고성이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이어질 침묵 가운데 고성이는 휴대전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장된 번호 하나를 터치할까 말까 망설임이 길었는데요. 그 이름은 장 원장으로 저장돼 있었고 옛날의 그림자가 그 이름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화를 끊고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멈출 순 없어. 그 말이 곧 다음 위험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지혁은 밤늦게 자신의 방에서 청첩장을 펼쳤습니다. 정보아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종이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보고 있다가 결국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메시지창에 단 한 줄만 적었습니다. 은호야, 내일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전송 버튼을 누르진 못했는데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춘 채 밤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박영란은 작업실에서 캠퍼스를 바라보다가 팔을 내렸습니다. 전날 밤부터 손이 말처럼 듣지 않았거든요. 도저히 붓을 줄 수 없을 만큼 떨림이 심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이지환이 들어와 물컵을 건넸어요. 오늘은 쉬어야 합니다. 영란은 웃으려 했지만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엄마가 또 무리했지. 이지환은 대답 대신 창을 닫았습니다. 바람 들어오면 냉해져요. 그 말은 부드러웠고 영란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지환 씨, 내가 무서워요. 내가 누군지, 왜 자꾸 몸이 이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지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다면 같이 천천히 확인하면 돼요.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게 아니라 영라 양의 발로. 그 사이 성재는 법무팀 지인을 통해 병원 기록을 정리해 두었고 지역에게 파일 제목만 보냈습니다. 프로토콜 A-7 외부 재단 연동. 지역은 그 파일을 클릭하지 못했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자신이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늦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을 때 바로 잡아야 한다. 아버지 이상철이 늘 말하던 문장이 떠올랐고 그 문장은 이상하게도 오늘 자신의 마음을 향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각자의 방에선 각자의 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엄마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고 순이는 딸 방에서 희미한 스탠드 불빛을 보며 손을 모았습니다. 고성이는 아무도 없는 현관에서 신발 한 켤레를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결심한 듯 무언가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고요. 박진석은 서재에서 재단 문서를 한 장씩 넘기며 진짜 보호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적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 듯 보이지만 사실은 시작이거든요. 누구의 딸인가라는 말은 법의 테이블에서도 마음의 테이블에서도 각자 다른 잔을 올려놓습니다. 지은호는 내가 선택한다로 첫 잔을 올렸고 순이는 지키겠다로 응수했습니다. 고성이는 되돌릴 수 없다는 독한 수를 들었고 박진석은 확인한다는 냉수를 택했죠. 그리고 지역은 아직 잔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손끝은 떨리는데 마음은 점점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쪽은 계산이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밝혀질 건 3가지예요. 첫째, 병원 기록 속 프로토콜 A-7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둘째, 오래전 겨울밤 골목 끝에서 시작된 인연의 문장이 어떤 이름과 어느 날짜로 마침표를 찍으려 하는지. 셋째, 결혼이라는 계약서와 사랑이라는 약속서 중에 지역이 어느 종이에 먼저 서명을 남길지. 한 장의 사인이 운명을 바꾸는 건 맞는데요. 이번에는 누가 누구의 운명을 고치려 드는지 그게 궁금해지지 않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한 사람의 용기와 한 사람의 집착이 부딪히는 순간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예감, 이제 시작입니다.